안녕하세요. 김지연 강사입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엑셀 수업을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16으로 하니까요.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저희 16 열어볼게요. 자, 엑셀 16을 한번 열어보고요. 처음에 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가져오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16 기준이고, 다른 거는 그냥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 통합 문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버전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막 크게 뭐 달라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뭐 엑셀 같은 경우는 함수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 있어요. 이제 함수가 조금 생긴다거나 또는 변경된다거나 뭐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인 화면이 크게 바뀌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포인트가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파워포인트가 제일 내용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 외에 뭐 엑셀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는데 다른 버전을 쓰시는 분들도 별로 크게 지장은 별로 없으실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함수도 새로 생긴 함수들이 몇 개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기본 함수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가 새로 작성되는 문서 방식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더 고급적인 내용을 할 때, 이제 그럴 때는 문서에서 약간 새로 생기는 그런 어떤 함수들을 좀 쓸 일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걸로 일단은 따라서 해보시면 되고, 그거를 아셔도 엑셀을 쓰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는 거.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야가 있어요. 엑셀이 이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만 배우고 있는데요. 각 사용되는 곳마다 사용되는 함수들이 약간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계 쪽에서 엑셀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제 공학 쪽에서 엑셀을 사용할 때는 사용되는 함수들이 약간 다르거든요. 공학 쪽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엑셀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 뭐 회계나 아니면 이런 돈에 관련된 거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또 은행에서 할 때는 은행에서 관련된 엑셀 함수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각 분야마다 사용되는 함수들은 약간씩 다르니까 기본적인 엑셀을 배우신 다음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용하시는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쓰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거에 맞게 또 따로 조금 책이나 이런 걸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엑셀 화면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자, 일단은 제가 빨간 연필로 일단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가 빠른 실행 도구예요. 빠른 실행 도구라서 얘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전보다 이게 좀 많아졌어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건 있어요. 약간. 그리고 요거 아래로 내리시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거 눌러서 위로 올리면 여기에 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르면은 이렇게 요거 리본 메뉴죠. 그래서 누를 때마다 범위가 달라지게, 여기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홈 누르시면은 여기에 내용이 나오죠. 그럼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홈만 쓸 거예요. 제가 홈하고 데이터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홈하고 데이터 정도만 사용을 할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하고 데이터 거기에 있는 메뉴만 조금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셀 이름을 쓰시면 그 셀을 선택해 주게 돼 있죠. 범위로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함수, fx가 함수고요. 수식창입니다. 여기 수식 입력 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요게 이제 열머리고요. 여기가 행머리입니다. 그래서 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가 행을 나타내는 행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합쳐서 나타내는 얘네들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판으로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셀로 글씨를 사용하게 돼 있다는 거.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가 탭입니다. 예전에는 아마 2010이나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 거는 못 봤어요. 최근 버전은 제가 아직 열어보질 않아서 일단은 3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3개. 예. 그래서 3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보통 시트 1, 2, 3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시트 하나, 예, 하나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개지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 3개로 한번 시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화면 설정하는 거거든요. 화면은 자, 이렇게 화면을 여러분들 조절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인쇄 하실 때 쓰는 데고, 요거 누르시면은 화면을 좀 크게 작게 하실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스크롤바, 스크롤바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세히 제가 보여드린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먼저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빠른 실행 도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리본이에요. 제가 좀 못생기게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자, 여기가 리본인데, 요거는 일단 제가 홈하고 데이터만 쓸 거예요. 홈하고 데이터. 그러니까 홈하고 데이터만 눌러보시면 되고, 거기 있는 메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목, 저장하시면 제목 나누는 거고요. 여기가 창. 창 사용하실 수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름, 이름 상자가 활용해서는 조금 필요합니다. 이름 넣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부분이 수식창입니다. 수식창, 수식 넣으시는 거예요. 계산식. 그 다음에 여기에 열머리, 이렇게만 할게요. 자, 여기가 열머리. 그 다음에 요게 행머리, 7번 8번 행머리.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뭐라고요? 셀, 요거 하나를 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트. 자, 시트는 저는 하나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2010 같은 경우 아마 3개가 나와 있을 거고요. 좀 약간 틀릴 거예요. 요거 시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쇄 보는 거랑 화면 보는 거예요. 인쇄 보시는 거랑, 그 다음에 인쇄, 이렇게 인쇄할 때, 여기 인쇄하는 거 하나, 둘, 세 개 인쇄하는 거랑, 그 다음에 화면 보시는 거예요. 화면, 이제 크게 해서 보는 거, 보고, 이제 11번 정도까지. 이렇게, 요렇게만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인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름 상자와 수식입니다. 수식창. 그러니까 수식 아니죠. 계산식이니까 맞죠. 수식이죠. 수식창. 그렇게 한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대략적으로 한번 보셨어요? 자, 이제 참고로 해서 여기까지 끝. 이제 이렇게 해서 화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부분. 요 화면을요. 한 180 정도, 150 정도가 원래는 적당해요. 제가 이제 문서를 드릴 때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시려면 150 정도로 해놓으시고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할 거잖아요. 그러면 180 정도로 놓고 보세요.
이거 왜 화면을 크게 보시라 그러냐면 일단 저는 이제 크게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께 글씨를 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엑셀이 되게 조그매요. 셀이.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면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전반적으로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면은 조금 글씨를 쓰실 때 잘 보실 수 있으니까 크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지금 채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실 때 잘 보여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채우기를 잘 못하세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수업할 때. 그래서 그거 한번 이렇게 화면 좀 크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셀 포인트. 자, 먼저 선택할 때 셀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이동, 그다음에 채우기, 그 다음에 커서로 글자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이름 상자로 이 선택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하시면 셀이 선택이 됩니다. 하얀 색깔 보이시죠? 이걸로 드래그를 하시면 여러 개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하얀색으로 십자가 나오는 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하실 때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왼쪽 단추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전체적인 셀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하얀색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선택을 하실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제가 쓸게요. 1, 엔터 하면 밑으로 내려가죠. 2, 엔터 하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시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 글씨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면 검정색으로 화살표가 나와요. 검정색 화살표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검정색 화살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동입니다. 움직여볼까요?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가 나올 때 움직이면 요거는 뭐라고요? 이동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검정색 화살표가 나오죠? 그때 움직이시면 이동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죠? 이동입니다.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가 나올 때 움직이는 건 이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이렇게 하실 때는 검정색 화살표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 1 다시 쓸게요. 1 엔터 치고 여기 1이 나왔을 때 오른쪽 아래 검정색 점이 있어요. 지금은 녹색으로 보이지만요. 여기 점 보이시죠? 요 점. 요 점에다가 요 점에다가 마우스를 딱 올려놓으면 검정색 십자가가 나와요. 검정색 십자가 보이세요? 이 검정색 십자가가 나올 때 밑으로 내리시면 이게 채우기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위로 올려볼까요? 그럼 채우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검정색 십자가가 나올 때 옆으로 가면 옆으로도 채워집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밑으로도 채우시면 밑으로도 채워져요. 이게 2016이 되면서 조금 채우기가 좀 감이 틀려진 것 같아요. 감도가. 2011 때는 그냥 쭉쭉 갔는데 2016 버전에선 약간 뭐랄까 조금 더 부드럽게 간다 그래야 되나? 약간 채우기 감도가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정색 십자가가 나올 때 검정색 십자가 점 보이시죠? 거기다 갖다 놓으면 검정색으로 십자가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나올 때 밑으로 내리시면 뭐라고요? 그거를 채우기라고 합니다. 엑셀을 이제 한글보다 조금 편하게 쓰시기에 좋은 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글씨를 다 안 쳐도 돼서 좋아요. 채우기란 기능이 있다 보니까 글씨를 다 일일이 쓰지 않으셔도 얘가 안에 내용을 모두 채워줍니다. 그게 이제 엑셀의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작업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엑셀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검정색 십자가가 나오게 할 때는 이걸 채우기를 이용하실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요. 하얀색 십자가는 선택. 그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는 이동. 이렇게 이동할 때요. 이동하실 때 검정색 화살표가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점에다 놓고 검정색 십자가가 나와서 밑으로 내릴 때는 뭘 할 때 쓰시는 거라고요? 채우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일단 3개의 여러분들이 그 마우스 포인터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글씨를 바꿀 때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지울게요. 지우는 건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딜리트 키.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있죠. 지울 때 쓰는 거랑 또는 딜리트 키.
그 옆에 보시면은 DELETE라는 딜리트 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거나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예, 지울게요. 한꺼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시면 돼요. 한꺼번에 지워주시고요. 자, 이제 글씨를 쓰겠습니다. 엑셀에선 글씨는요, 커서가 없으셔도 돼요. 한글은 커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커서가 딱 있어야 거기서부터 글씨가 써지는 거죠. 엑셀은 그렇진 않아요. 커서가 없고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냥 쓰는 거예요. 엑셀 2016이라고 쓸게요. 엑셀, 아이고, 한글로 바꿔서 써야죠. 자, 엑셀 201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씨를 2016으로 바꾸고 싶어요. 글씨를 바꾸고 싶어요. 글씨를 바꾸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커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걸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우죠. 다 지워져 버려요. 다 지워져 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2010을 2016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커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커서를 만드시는 거는 내가 바꾸고 싶은 글씨 뒤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예. 자, 선택을 하고 그 뒤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커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지우고 그 다음에 16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글씨를 바꾸시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커서. 커서를 만들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커서가 만들어지고 뭐 단축키가 있는데 그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더블 클릭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커서일 때는 글자를 커서를 만들 때는 글자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여기 커서를 만들어서 글씨를 변경하시면 돼요. 그러면 커서일 때랑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커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셀로 이게 셀 선택인 경우하고요. 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와 셀이 선택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 불이 들어오죠. 근데 제가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커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 눌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커서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 메뉴 리본 메뉴가 사용이 안 돼요. 서식 리본 메뉴가. 그거 알아두시고 셀로 선택이 될 때만 여기의 내용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뭐가 있냐면 선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선택. 엑셀 쓰시다 보면 활용반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제가 이제 여기다 1을 쓰고 따라해 보시면 돼요. 그냥 채우기를 해요. 근데 채우기를 어디까지 할 거냐면 밑에까지 해갖고 막 한 100번째까지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을 100행까지 내가 채우기를 할 거예요. 채우기를 하려면 얘를 쭉 내리셔야 되잖아요. 쭉 내리다 보면 계속 쭉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100행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셔야 되죠. 채울 때까지.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우기를 밑에까지 쭉 내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몇 행까지 이렇게 아무튼 요걸 해놓고 이제 이걸 한꺼번에 지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밑에까지 이렇게 채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밑에까지 쭉 내려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빠르게 선택을 하면서 빠르게 채울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단 선택을 많은 양의 또는 떨어져 있는 아주 많은 양의 셀을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드래그로 선택을 하시려면 마우스를 이렇게 내려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건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선택 이렇게 화면을 지금 크게 해놨잖아요. 200% 거의 180%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 선택하려면 또 많은 내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화면 작게 하면 되죠. 이렇게 작게 해놓고 제가 밑에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화면이 이걸로 크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밑에까지 선택을 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럴 때는 이름 상자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름 상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 이름 상자를 만약에 제가 C에 5번을 선택한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시면 돼요. C 영어로 C5라고 쓰면 얘가 여기 C에 5번을 선택을 해주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죠. 그럼 이제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C의 2번부터 C의 100번까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쭉 내려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 C의 2 하고 점점 여기 콜론이라고 그러죠. 콜론하고 C의 100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콜론으로
C의 2 콜론 C의 10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면 C의 2번부터 C의 100번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알아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서 범위를 드래그로 지정하지 않고 요 이른 상자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1을 쓰고 1을 그냥 써요. 1을 썼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은 그 내용이 1부터 100번에 있는 모든 상자 안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자,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 꼭 내가 드래그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름 상자 보이시죠? 여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선택을 하시면은 드래그를 해서 조금 힘드신 거를 조금 덜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뒤에 2번, 뒤에 4번, 뒤에 6번.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뒤에 20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다. 떨어져 있는 셀을 따로따로 밑에 것까지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똑같아요. 그것도 이름 상자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뒤에 2번 쉼표, 그 다음에 뒤에 4번 쉼표, 뒤에 20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뒤에 4번, 뒤에 2번과 뒤에 4번과 뒤에 20번만 선택을 하라는 뜻이에요. 쉼표를 찍으시면 그 해당하는 셀만 선택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세요. 얘네들이 이제 선택하실 때 쓰는 연산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기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콜론을 쓰시면은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 이건 함수에서도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쉼표를 사용하면은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실 때 개별적으로 뭔가 적용을 할 때 그럴 때는 쉼표를 이용합니다. 쉼표로 이렇게 쓰시고 엔터를 치면 해당하는 셀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해당하는 셀에다 글씨를 쓰고요. 글씨를 쓰고 똑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글씨를 해당하는 셀에다 글씨를 쓰고요. 컨트롤 키 왼쪽에 맨 밑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치면 그 부분만 어떻게 돼요? 숫자가 해당하는 글씨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앞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뒤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내용을 다 지워볼까요? 네, 지워볼까요? 예. 그럼 내용을 다 그냥 깨끗하게 모든 내용을 다 지울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여기를 누르셔도 돼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한번 여기 눌러보실래요? 이거 누르시면 화면 전체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요게 이제 제가 여기 누르고 여기를 누르시면 뭐라고요? 엑셀 화면 전체를 선택해달라는 뜻이에요. 누르시고 딜리트 키 누르면 이 안에 있는 내용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건 전체 선택할 때 지금 거기 보시면 숫자 보이시죠? 위에 여기 숫자. 이게 이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예요. 그래서 행이 몇 행까지 돼 있고 열이 몇 행까지 돼 있는지 여기 나오고 그 곱한 만큼이 셀의 개수예요.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엑셀은 종이 한 장이 굉장히 커요. 한글 같은 경우는 종이 한 장이 보통 A4로 지정하면 A4 용지만큼이고 이제 밑으로 종이가 생기죠. 밑에 쪽으로 종이가 생겨서 그걸 한 장 쓰고 밑에서 종이 쓰고 또 밑에 쓰고 이런 방식인데 엑셀은 아주 큰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종이라서 여기 쓰면 여기 쓰고 또 옆으로 나오고 옆으로 나와요. 밑으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글하고 엑셀하고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엑셀은 인쇄가 어려워요. 인쇄. 제가 항상 엑셀 수업할 때 말씀드린 건데 인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와요. 한글은 딱 인쇄할 종이에다가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인쇄하실 종이가 딱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글을 쓰면 되죠. 근데 엑셀은 인쇄를 할 종이가 맞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글을 쓰고 이걸 다시 인쇄하게 자르는 거예요. 인쇄를 어디만큼 할 건지를 내가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만 인쇄할 거다. 아니면 뭐 G까지만 인쇄할 거다. 그걸 내가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춰놓고 쓰는 게 아니고 다 쓴 다음에 거기서 인쇄 종이를 자르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한글은 딱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쓰니까 내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인쇄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걸. 근데 엑셀은 그게 아니고 쓴 다음에 그걸 인쇄로 바꿔주는 거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인쇄가 될지를 이렇게 미리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인쇄가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전에는 그래서 되게 인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로 뭘 작성을 했는데 인쇄를 했는데 생각보다 높이나 너비가 안 맞아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미리 보기를 해서 인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 얘네예요. 여기 밑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예, 이게 이제 엑셀 기본 판을 보는 거고요. 요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A4 용지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눌러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A4 용지 안에서 뭐라고요? 어느 정도쯤 엑셀을 작성을 해야 제대로 문서가 나오는지를 보는 게 요 페이지 레이아웃이고요. 아, 이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건 페이지 나누기예요. 예, 아무것도 없죠? 예. 그리고 뭐 무슨 글 같은 거 나오면 그냥 확인 누르세요. 이거는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엑셀은 처음부터 A4 용지로 놓고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큰 전체 작성하면 그건 자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뭐냐면 내가 페이지를 나눌 수 있어요. 인쇄를 하고 싶은 만큼. 페이지를 여기서 나눠가지고 그만큼만 인쇄를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페이지 레이아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요, 이게. 자, 그래서 맨 앞에 요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요거는 인쇄에 관련돼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작성한 문서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 인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볼게요. 하면서 제가 이제 인쇄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인쇄하는 거를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쇄하는데 너무 제가 원하는 대로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인쇄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작성을 할 때 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걸로 왜 인쇄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한글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게 돼 있다는 걸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인쇄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내용 다 지우셨죠? 예, 지금부터 이제 작성하는 거를 쉬고 와서 할 건데요. 이게 페이지 레이아웃을 갔다가 다시 기본으로 오시잖아요. 요거, 예, 여기 지금 여기 갔다가 다시 일로 오면 점선이 생깁니다.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이 여기도 생기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점선 요렇게 여기도 밑에도 생겨요. 예. 점선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가이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작성을 한다면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A4 용지에 딱 맞게 프린터가 된다. 예. 그게 요 점선이에요. 요 밑에도 점선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래서 밑에도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면 아까 보셨던 페이지 레이아웃의 그 페이지 안에 딱 작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참고로 보시고요. 가끔가다 어떤 분이 아니 선생님 저 점선 없을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점선은요 파일을 껐다가 키면 다시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점선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선은 안 보이시는 거 아시죠? 프린터 뽑을 때 제가 인쇄 나올 때 인쇄할 때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소리 들리시죠?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는 저 여러분들 음악 들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음악 들려드리면서 이제 소리 체크를 해요. 제 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 건지 음악 틀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고 있는 건지 볼륨을 조금 높여놓고 수업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입니다. 예. 자, 이제 한번 힘차게,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아이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자,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입력부터 한번 해볼게요. 입력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중요한 게 엑셀에서는 그냥 입력하시면 안 돼요. 글자를 입력하실 때요. 그냥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규칙에 맞춰서 조금 입력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조금 잘 맞게 적용을 다른 것들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화면 크게 해놓고 잘 보이게 설명드릴게요. 항상 엑셀을 작성할 때 B의 2번에다 작성을 하세요.
저희 선생님들도 보시면 아마 B의 2번부터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A의 1번부터 안 할까요? A의 1번 여기서부터 작성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꼭 여기쯤에서부터 작성을 할 거예요. 이게 저도 경험을 해봐서 그런데요. 아마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쇄를 하실 때 보면 엑셀이 인쇄를 하면요. 딱 정중앙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A4 용지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걸 H까지 문서를 작성하면 한글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 오고 왼쪽 오른쪽에 여백을 주잖아요. 근데 엑셀은 여백을 주셔도 얘가 왼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왼쪽으로 문서가 쏠려서 인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가운데로 오게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놓고 인쇄를 하지만 그래도 왼쪽으로 쏠려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가운데로 올 수 있게 문서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실 때 여백으로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백을 뭐 늘리고 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엑셀에서 이 내용을 여백 가운데로 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조절하기가 조금 힘들게 돼 있어요. 인쇄 때 하실 때 해보시면 알아요. 한번 아무리 여백을 조절해도 얘네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걸 여백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셀로 조절하셔야 돼요. A행과 A열과 1행으로 이 간격으로 조절하셔가지고 얘를 좀 더 가운데 오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 작성하시면 그걸 못해요. 그래서 B의 2번부터 보통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갖다가 이용을 하셔서 이 엑셀의 문서가 조금 더 가운데 오게 조금 더 잘 맞게 조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쓸게요. 데이터 데이터 입력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도 어차피 저는 B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C열에 가도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B열에 조금 더 길게 작성된 것 뿐이에요. 자, 그 늘리는 건 아시죠?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행과 열과 열 사이의 간격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더 늘리면 거기 하나 다 들어오죠. 또는 여기 열과 열 사이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너비를 거기다 맞춰주기 때문에 그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다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일단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있죠. 숫자, 그 다음에 문자랑 숫자를 더하겠죠. 네, 숫자 같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날짜. 시간까지는 안 할게요. 네, 시간까지는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날짜까지만 할게요. 자, 문자는 그냥 문자예요. 말 그대로 문자. 예. 그러니까 엑셀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엑셀이라고 또 쓸게요. 엑셀 파워포인트. 예. 파워포인트. 그다음 뭐 한글. 예,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 예. 이게 이제 뭐 가장 기본이죠. 문자를 입력하는 거. 자, 그래서 글자는 일단은 보시면 왼쪽 정렬이에요.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틀리냐면 글자는요, 문자는 계산이 안 됩니다. 예, 문자는 계산이 안 돼요. 문자는 계산이 안 되고,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왼쪽 정렬되고,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자, 숫자 볼까요? 숫자는 1, 2, 3, 4 써볼게요. 1, 2, 3, 4 엔터 치시고, 그 다음 숫자는 어느 쪽으로 정렬이죠? 오른쪽으로 정렬입니다. 예, 숫자는 좋은 점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계산밖에 없어요. 엑셀에서 왜 문자랑 숫자를 구분하냐면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이유는 엑셀이 문서만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제가 여기 밑에다 적어놨었는데 예, 스프레드시트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도표나 형태 양식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돼 있죠. 예, 연산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엑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계산을 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에 관련된 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글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해서 그걸 인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엑셀은 문서도 작성을 하지만 주는 계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계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구분해서 적어줘야 돼요. 얘가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게 뭐겠어요? 숫자냐 아니냐예요. 문자냐 숫자냐. 그러니까 숫자는 계산이 되는 거고 문자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왼쪽 정렬로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자하고 숫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넓힐게요. 예. 문자하고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반, 예. 1위, 그 다음에 1분기,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1분기까지만 할까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자, 뭐 1월 있구나. 1월 뭐 이런 거. 예. 이거는 이제 숫자하고 글자를 섞어 놓은 거잖아요. 반반씩 같이 섞어 놓은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내 숫자가 들어있지만 얘는 글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글자랑 만나면 글자가 돼요. 숫자가 되는 게 아니고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글씨와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글자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글자가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날짜도 조금 키워볼까요? 옆으로. 네, 이렇게. 자, 날짜는 쓰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직접 쓰는 방식이 있고 계산을 할 수 있게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에서 그냥 날짜가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쓰셔도 돼요. 오늘 날짜 써볼까요? 1월 4일. 그냥 쓰시면 되죠. 1월 4일이라고 쓰고 엔터 쳐볼게요. 쓰면 자 보세요. 얘는 숫자와 글자가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란 뜻이에요. 계산을 못해요. 예, 크게 보여드리지. 너무 조그맣게 보이는 것 같아요. 계산을 못해요. 예,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이 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끔. 계산이 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계산이 되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이 되는 방식으로 써줘야죠. 예. 그래서 그냥 얘를 글자로 찍어서 사용을 하실 거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내가 계산을 하기 위한 숫자로 써야 된다. 날짜를. 예를 들면 뭐 사이에 일을 하는 거라든가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일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근무 날짜라든가, 아니면 태어난 연도부터 며칠이 지났나. 우리 나이 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 빼면 나이가 나오죠? 뭐 그런 것처럼, 날짜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렇게 쓰면은 계산이 되는 날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1-4.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다시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짝대기. 그래야지만 계산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됩니다. 틀리죠? 오른쪽으로 가죠? 예, 정렬이. 또는 1/4. 예, 이렇게. 치워줘야 되네요. 자, 1/4. 1짝대기 4. 예, 그러면 이제 요게, 계산이 되는 날짜가 되는 겁니다. 1/4. 그리고 엔터. 그러면 계산이 되는 날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정렬이 돼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예,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얘는 계산을 할 수 있는 날짜. 직접 쓰신 날짜는 계산이 안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날짜 함수를 할 겁니다. 뒤에 가서 날짜 함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이용해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날짜를 해서 달력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달력을 여러분들 일일이 안 써도 돼요. 그냥 달력 기본 포맷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달이 지나면 저절로 알아서 달력이 바뀌게 만들어주는 그런 달력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조금 어렵고 일단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날짜를 가지고 뭔가 함수를 이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보시는 요 날짜를 적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날짜 함수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똑같이 선생님하고 썼는데 답이 안 나와요. 오류가 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날짜를 날짜 형식으로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날짜 형식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런 데다 날짜 함수를 적용하시면 오류가 뜹니다. 이렇게 날짜 방식으로 적으신 곳에서 날짜 방식대로 적어야지만 날짜 함수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 날짜 쓰는 방법.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은 콜론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11시 20분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시면 점점 예,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면 여기 서식창 볼게요. AM이라고 돼 있죠. 그냥 쓰시면 아침 11시 20분이고요. 그 다음에 20분 한 칸 아니고 한 칸 띄고 PM이라고 적어주시면 요거는 저녁 11시 12시 20분입니다. 이렇게 그냥 쓰시면 아침이 되고요. 뒤에 PM을 붙여주시면은 오후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오후 요거 참고로 보시고 그거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이렇게 적는다는 거. 그냥 요거만 적으시면 돼요. 데이터 입력은 요거만 잘 아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로 보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예, 빠르게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빠르게 입력하는 거. 세 가지 제가 설명 드릴 건데 일단은 자동 완성. 예, 그러니까 글씨를 쓰시면은 처음에 썼던 글씨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Alt Enter. 두 줄 입력하실 때 Alt Enter. 그럼 떨어져 있는 셀을 입력하실 때 아까도 한번 제가 이름 상자로 선택하신 다음에 Ctrl Enter 있다 그랬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셀에 한꺼번에 글씨를 입력할 때 쓰는 게 물론 붙어 있는 셀도 가능해요. 예, 떨어져 있는 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떨어져 있는 셀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셀에 한꺼번에 내용을 입력하실 때 쓰는 게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 자, 먼저 Alt 엔터, 컨트롤 엔터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채우기는 다음에 채우기를 하고 달력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채우기로. 예, 문서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 설명드리고, 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3회차 때부터는 문서를 만들 거예요. 서식을 직접 만들어 보시라고 할 거예요. 스케줄표라고 직접 서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3회차 정도부터 함수를 수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회차, 5회차, 6회차 때 함수 내용 하고요. 7회차, 8회차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분석하고 그다음 피벗 테이블과 차트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요거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한번 할 예정이라는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밑에다가 빠르게 입력하기라고 쓸까요? 빠르게 입력하기 입력하기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자동 완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완성이라고 쓸게요. 자동 완성. 요거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쓰실 때 편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엑셀 제가 엑셀이라고 쓸게요. 엑셀 2010이라고 썼어요. 이거 엔터를 치고 액자만 쓰면 저절로 엑셀 2010이 나옵니다. 이거 밑에 딱 누르시면 돼요. 액자만 쓰면 저절로 글씨가 위에 글씨가 저절로 나오는 게 자동 완성이에요. 근데 나는 엑셀 2010이 아니고 엑셀 2016을 쓰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셀 쓰고 2016이라고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2016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위에 내용을 밑에 쪽에 내가 첫 글자만 써도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 이걸 자동 완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두 줄 입력. 두 줄 이상이에요. 두 줄 이상 입력. 두 줄 이상 입력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여기 더블 클릭. 네. 자, 이거는 이제 엑셀은요 글을 하나만 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엑셀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에 하나씩밖에 입력이 안 돼요. 엔터 치면 밑에 행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의 행에다가 2개 이상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게 Alt 엔터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엑셀이라고 썼어요.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커서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셀로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커서가 있어야 돼요. 깜빡깜빡하게. 그리고 아래쪽에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ALT라고 되어 있죠. Alt를 누르고 엔터 치시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2010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하나의 행에 2줄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2줄 이상도 입력 가능합니다. 하나의 행에 여러 줄을 입력하실 때는 Alt 엔터를 이용하시면 돼요. Alt 키 누르고 엔터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제가 적어볼까요? 어떻게 입력하시면 되냐면 ALT
ALT 아이고 Y가 아니고 T 더하기 자, E 엔터 Alt 엔터 예,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 Alt 엔터 누르고 밑으로 내시면 두 줄 이상 입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요렇게 해 놓으시면 뭐라고요? 두 줄 이상 입력하실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는 한번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예, 컨트롤 플러스 예, 이 엔터. 예, 컨트롤 엔터. 그리고 Alt 엔터 눌러서 두 줄로 만드시고 이거는 뭐 할 때 쓰냐면은 한꺼번에 입력. 한꺼번에 입력할 때 쓰는 게 컨트롤 엔터입니다. 네. 컨트롤 엔터는 한꺼번에 입력하실 때 예, 쓰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입력할 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줄 이상 입력하실 때 예, 이용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입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되고 떨어져 있어서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돼요. 여기 적어볼게요. 한꺼번에 입력이라고 해놓고요. 자, 예를 들면 여러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예,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엑셀이라고 쓸게요. 예. 그래서 요 모든 칸에다가 한꺼번에 모든 글씨를 다 입력할 거다. 한 번에. 물론 채우기 하시면 되거든요. 솔직히. 채우기 하시면 이건 채우기를 하셔도 돼요. 꼭 이 방법을 안 쓰셔도 돼요. 채우기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 채우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채우기를 하다 보면 밑에까지 여러 개를 채우기 하려고 그러면 쭉 내려가려면은 이게 갑자기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드래그를 하실 때 힘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이름 상자에서 셀 선택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셀을 선택하고 글을 쓴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글씨를 입력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 되는 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할 땐 컨트롤 키예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똑같이 엑셀이라고 쓰시고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져 있는 곳에도 똑같이 이렇게 글씨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곳에다 입력을 할 땐 채우기라는 것도 있지만 채우기로 드래그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셀을 선택한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내가 선택한 모든 셀에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저장해 놓을게요. 저장은 해놔야죠. 예. 다음부터 뭐 다른 것도 저장할 거지만 이것도 저장을 해놓고 다음에 오시면 이제 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장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시려면은 먼저 제가 2016 기준으로 할게요. 자, 아이고 들어가서 여기 파일, 똑같이 파일을 누르세요. 파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위치가 좀 달라요. 저장 누르시면 보통 창이 바로 뜨는데 얘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찾아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예, 보통은 이 창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문서로 해주세요. 문서. 컴퓨터에 보시면 보통 문서 다 있으시고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디스크 C를 열어도 문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즐겨찾기에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 PC 그러니까 내 PC를 이렇게 여시면 거기에 문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서를 누르고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들어야죠. 우리 엑셀 할 거니까 새 폴더 누르고 새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1월 엑셀 활용 엑셀 활용이라고 쓰시고요. 1월 엑셀 활용 그 바깥쪽을 한번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는 여기 눌러서 큰 아이콘 하시면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누르고 제가 그냥
네, 이렇게 목록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새 폴더 누르고 1월 엑셀 활용. 네. 그 다음에 요거 두 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여기 내 PC의 문서에 1월 엑셀 활용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일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쓰시면 돼요. 데이터 입력. 데이터 입력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데이터 입력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 뭐 누르시면 될까요? 저장.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1일 데이터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셔서 완료를 해주세요. 자, 오늘도 수업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재밌게 한번 수업 잘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